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꼭 병원에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하는 가짜 공황장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온다 이런 편견도 있었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들로 조금만 불안해도, 조금만 가슴이 뛰어도 나 공황장애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난 공황장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잘못 생각해버려서 꼭 병원에 오셔야 될 분들이 안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병원에 와야 하는 진짜 공황장애고, 어떤 분들은 비슷하지만 공황장애가 아닌 가짜 공황장애인지를 오늘 한번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황장애의 핵심적인 증상은 이건데요.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황 발작은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인 거죠. 선생님, 근데 공황 발작이 뭐예요? 예전에 댓글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공황 발작이 아니라 공황 장애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그분은 이 발작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발작이라고 하는 건 의학적으로 갑자기 발생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다 발작, 어택이라고 해요. 그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건 극심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몇 분 내로 확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무려 13가지 증상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속하면 이거를 공황 발작이라고 해요.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쭉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머리요. 어지럽거나 멍한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숨이 막히거나, 반대로 숨이 가빠,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숨이 가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빨리 뛰기도 하고요. 가슴이 탑탑하니 막 가슴 아프기도 해요. 막 속이 불편해서 토하기도 하고, 반대로 막 배가 좀 아픈 증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봤을 때는 손발이 떨리거나 다리가 막 후들후들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막 전신에 땀이 막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오한이 들면서 춥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열이 화닥화닥 올라오는 것처럼 덥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 감각이라 해서 막 4살이 4살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손발이 쩌릿쩌릿하니 전기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따끔따끔 따갑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요. 이인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실이 현실 같지 않은 비현실감을 느끼는 분도 계십니다. 공황 발작이 있으실 때 이렇게 두통을 호소하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목이 따끔따끔한 증상이 동반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진단 기준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인지적인 증상, 우리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극심한 공포감. 내가 막 미칠 것 같고 통제가 되지 않을까봐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많죠. 이 중에 이제 4가지가 속한다 이러면 나 공황 발작이 있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통된 어떤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타나는 건가요? 우리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건 일명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돼서 그렇거든요. 맹수가 눈앞에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 맹수와 싸우거나 아니면은 빨리 도망가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그때 활성화되는 게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이제 심장이 막 박동을 하면서 피를 막 빨리빨리 주는 거예요. 팔다리 뛰어야 되니까. 그리고 가슴이 막 갑갑하고 답답한 이유는 이게 갑옷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있는 근육이 확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단단하게.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다 이런 생존을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황 발작은 뭔지 알겠고, 이게 있으면 전부 다 공황장애일까요? 공황 발작 자체는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공황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또 공황 발작 올까봐 너무 불안해 하면서 계속 걱정을 하는 예기 불안이랍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안한 증상, 예기 불안이 1달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버스를 타다가 갑자기 막 불안이 왔다, 자다가 갑자기 공황 발작이 왔다 이랬을 때 그 행동을 하지 못하는 회피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또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서 진짜 공황장애와 가짜 공황장애 같이 한번 감별을 해볼게요. 저는 평소에 별다른 일이 없어도 이유 없이 너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때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도 있어요. 이런 저 공황장애일까요? 이유 없이 계속 불안한 분들. 하지만 이분은 다행히도 공황장애는 아닙니다. 가짜 공황장애고요. 일단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느닷없이 생겨서 최고조가 됐다가 저절로 사라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계속 불안이 지속되고 있죠. 이런 분은 이제 그냥 범불안 장애일 가능성이 높으세요. 예기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기 불안은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동반한 공황 발작은 절대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요게 이제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사람이 가득 찬 버스를 타고 가다가 처음 공황 증상이 왔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 이후로 공황 증상이 온 적은 없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또 그럴까봐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버스, 지하철, 비행기, 배도 못 타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가짜 공황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분은 광장공포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의 절반 이상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장공포증은 뭔가요? 우리 폐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좁은 곳에 갇혔을 때 갑자기 너무 불안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이게 이제 광장공포증의 증상이에요. 광장에 사람이 가득 찬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이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여길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막 사람에 낑겨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은 아무도 없어서 내가 아팠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광장공포증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게 있는 분이 있고 이 증상이 없는 분이 있어요. 진단명도 그렇게 나눠지거든요. 전체 예후를 봤을 때 이 광장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이 조금 더 치료하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지면서 숨이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요. 직장에서 뭔가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분은 다행히도 가짜 공황장애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앞에서 얘기를 하거나 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극도로 불안해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과 공황장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불안해하는, 공포스러워하는 게 다른 거예요. 공황장애는 아까 공황발작이 처음에는 예기치 못하게 탁 발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공황 증상이 또 올까봐 불안한 반면에 이런 사회공포증 분들은 남들이 나를 주목하는 그 상황이 불안한 것이고 또 그 앞에서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남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볼게요. 저는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고 답답한 그런 공황 발작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분은 다행히 가짜 공황장애에 해당됩니다. 이건 또 뭔가 선생님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까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이제 2번 이상 오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된댔잖아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으면서 공황 발작이 또 올까봐 계속 지속적으로 걱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피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공황 발작은 2번 왔지만 그렇게 막 피하거나 예기 불안이 있진 않으세요. 이 정도의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내가 공황 발작 증세가 왔다 해서 무조건 다 공황 장애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 공황 발작이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어요. 어떤 연구에 보면은 이게 마치 어느 정도의 공포냐,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그 정도의 극한의 공포감과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니 사실 이 한 번만 오더라도 이게 내 뇌에 탁 박혀서 또 재발할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초기에 진료하시면은 또 금방 잘 회복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묵혀두지는 마세요. 저는 1년 전에 자다가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가슴 두근거리고 식은땀 나고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공황 증상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 증상이 없다가 2달 전쯤 운전을 하다가 터널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잠을 자는 것도 무섭고 또 그런 증상이 올까봐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네요. 이분은 전형적인 공황장애 증상을 고수하고 계시죠. 공황발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하게 나타났어. 2번 이상 발생을 한 데다가 그 이후로는 또 그럴까봐 두려워서 잠도 못 주무시고 공황발작이 왔었던 상황을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공황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 다음 사연 볼게요. 저는 최근에 부정맥을 진단받았습니다. 자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러면 내 심장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너무 겁이 나요. 그럼 숨도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나면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분은 다행히도 가짜 공황장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정확하게 또 진단명을 말씀드리자면 다른 질환 때문에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걸 다른 질환에 의한 불안 장애라고 해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심장 박동이 제멋대로 뛰는 부정맥이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여러 가지 심폐질환 있죠. 천식처럼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공황장애 비슷한 증상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공황장애 치료를 받기 전에 일단 내 몸에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를 먼저 검사하시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먹었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온몸에 식은땀도 나고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이거는 공황장애인가요? 이분은 가짜 공황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공황장애가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다른 약물이나 물질로 인해서 공황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도 공황장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물질들이 그러냐? 대표적인 게 이런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는 이런 각성제들. 다이어트 약으로 요즘 많이들 처방받는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디에타민이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물과 섞여 있는 규시미아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도 이런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도 공황장애가 있는 분들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게 좋은 게 이런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에 있는 니코틴, 결국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고요. ADHD 약 중에서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의 그런 각성제도 공황장애를 일부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물질을 갑자기 뚝 끊어버렸을 때 공황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술이에요. 술은 깰 때 이런 각성 효과가 있거든요. 술을 한두 번 먹었을 땐 괜찮지만 오랫동안 술을 지속적으로 드시다가 갑자기 그거를 뚝 끊었다 이러면 금단 증상이 확 생기면서 공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실제로 공황장애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다가 증상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딱 먹었는데 먹을 때는 막 기분 좋고 마음이 편안했는데 술이 깰 때 공황 증상이 확 올라오더라.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진단받으셨다면 담배, 술, 커피 같은 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갑자기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그 순간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몰랐는데 가족이 발견했을 때 제가 몇 분간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공황장애인가요? 이분은 가짜 공황장애인데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하는 가짜 공황장애입니다. 우리가 공황발작이 있을 때 절대 의식을 잃지 않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증상이 있으면 이거는 공황 발작보다는 다른 뇌질환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진짜 공황장애와 가짜 공황장애에 대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슷한데 가짜가 굉장히 많죠. 포인트만 정리를 하자면 예기치 못한 공황 발작이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한 달 동안 내가 뭔가 계속 그 공황 발작이 올까봐 불안해하거나 또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 특정한 행동이나 상황을 피한다는 게 지속된다면 공황장애일 확률이 매우 높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황장애가 연예인분들이 용기 있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불안하거나 이상해도 다 공황장애라 생각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정확히 공황장애인지를 꼭 염두하시고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봐야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정신건강에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박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